메카야와 프로토게타. 사오토메 연구소에서 우주계 발령으로 만든 게타로보의 연습용 버전. 작중에서 불리는 명칭은 연습용 게타. 연습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체를 테스트하고 합체 및 조종에 능숙해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슈퍼로봇 대전에서 프로토게타라고 명명하고 있기에 프로토게타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관련 상품에 따라 프로토타입 게타로보 혹은 게타 연습기라고도 부른다. 암튼 그 말이 그 말인 듯.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미체 세계 회색 계열. 전고와 무게는 완성형과 똑같다. 38m에 220톤. 동력원은 게타선을 이용한 게타노심. 실전 배치 완성형의 게타로봇처럼 3개의 게트머신이 합체한다. 프로토게타1은 공중작업용 로고. 반중력 장치의 망토로 공중 비행 가능. 프로토게타2는 지상활동용 로고. 팔에 달린 드릴로 지저 탐사가 가능하다. 프로토게타3는 수중작업용 로보다. 작중에서는 해저를 주행해 거대 함석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 나왔다. 각 형태는 완성형 게타와 같은 역할을 맡은 것이다. 프로토게타1의 파일럿은 개발자 사오토메 박사의 아들 사오토메 타츠히토. 프로토게타2와 3는 무명의 엑스트라가 탑승했다. 이 연습용 게타들에게는 전투용 무장이랄 게 없다. 게타2에는 드릴이 달려있긴 한데 지저 탐사용이지 전투용은 아닐 것이다. 합체 훈련 중에 돌연 나타난 메카자우루스 사키에게 공격당한다. 타츠히토가 게타1으로 합체에 회피하려 했지만 합체 방해를 받고 땅으로 추락한 뒤 폭발한다. 이에 타츠히토와 2호기와 3호기에 탑승한 파일럿 전원 사망했다. 사실 단 1화에만 등장했다. 한동안 잊혀지다가 훗날 3차 슈퍼로봇 대전에서 등장한다.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게타로보의 무장을 다 갖추고 있다.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지 성능은 꽤 구린 편인데 게임 내에서 요마가 프로토게타로는 파워가 부족하다고 직접 말한다. 리메이크판인 슈퍼로봇 대전 컴플리트 박스에서도 등장. 이후 피규어로도 여러 번 발매됐는데 금형은 재탕하고 색만 바꾸면 되기에 완구회사에서는 금형 제작비 아끼는 셈. OVA 신게타로보에서도 프로토게타가 등장. 히루타라는 일회성 조연이 타는 프로토게타는 고전 TV판처럼 미체색의 모습이다. 반면 사오토메 박사의 아들 타츠히토 역시 프로토게타를 타고 있는데 이쪽은 실전 배치 버전의 빨, 흰색의 컬러. 작중에서는 프로토게타1의 모습만 보이지만 설정상 프로토게타2, 프로토게타3도 존재한다. 원작과 같이 각각 공중전, 지상전, 수중전의 역할. 프로토게타1의 무장은 게타빔, 게타 토마호크 등이다. 1화에서는 이들이 타는 초대게타 외형의 프로토게타 말고도 다른 프로토게타들이 등장한다. 초대게타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깨에 캐논이나 머신건을 사용하는 등 실단계 무기로 오니와 싸운다. 그런데 히루타나 타츠히토가 타는 프로토게타보다는 약한지 먼저 파괴당했다. 히루타와 타츠히토의 프로토게타가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모양. 아무튼 이들 프로토게타로도 미지의 상대 오니와의 싸움은 버거웠다. 그래서 히루타는 자신이 탄 프로토게타의 게타노심을 개방해 자폭을 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다. 그는 타츠히토에게 자신의 노심의 게타빔을 발사해달라고 한 뒤 오니와 동기화진한다. 결국 오니 한 마리 잡느라고 프로토게타는 전부 파괴 혹은 구동불능이 되고 파일럿은 타츠히토만 살아남는다. 애니메이션 게타로보 고에서도 프로토타입의 게타가 등장. 작중에서는 그냥 게타로보라 불린다. 일본 국제항공 우주기술공단 네이저의 타치바나 박사에 의해 우주개발용 거대 작업 로봇으로 만들어졌다. 여담이지만 네이저는 미즈키 이치로가 부른 노래에서는 네이사로 불린다. 아무튼 개발용 로봇이기 때문에 전투용 무장이 하나도 없다. 기체 컬러링은 프로토타입답게 전신 청회색. 다른 프로토게타와 달리 분리 및 합체 기능이 없고 1인승이다. 장갑 재질은 다이아몬드 경도의 200배를 자랑하는 쥐광석. 대기권 내 비행은 불가능. 세계 정복을 하려는 프로페서 란도우 군대의 메탈비스트는 통상의 군무기로는 쓰러뜨릴 수 없었다. 메탈비스트 또한 외장이 쥐광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프로토게타가 비무장 상태로 전투에 투입된다. 파일럿은 주인공 이치몬지고 가끔 다이도우 가이도 탑승한다. 처음엔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마치 철인 28호처럼 맨주먹으로 격투전을 하거나 레슬링 기술을 시전한다. 때로는 아군의 비행체에 매달려서 발차기를 날린다. 외장인 쥐광석은 적의 본거지인 북극에만 있었기에 채굴하기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수리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차츰 적의 잔으로부터 쥐광석을 파밍하며 무장을 점점 늘려간다.
3화부터는 장갑 강화용 특수 페인트를 칠해서 훗날의 게타고 컬러링이 된다. 로켓 펀치 비슷하게 주먹이 발사되는 너클 본버라는 무장이 있다. 원래부터 기획된 무기는 아니었고 쥐광석의 자력 필드 발생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공격이다. 당연히 일회성 무기는 아니고 쥐광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다. 후에 두 주먹을 사용할 때는 더블 너클 본버라고 외친다. 애니메이션 게타로보고가 원래는 마징가의 리메이크로 기획됐었는데 아무래도 그 흔적이라 생각된다. 핸디 미사일포, 관측용의 로켓포를 바탕으로 개조한 원거리 무기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수 있다. 격투전만 했던 프로토게타에게는 소중한 무기인 셈. 개발을 주도한 사람은 훗날 게타쇼의 파일럿이 되는 타치바나 쇼. 박사의 딸이라 그런지 머리가 좋나 보다. 이런 것도 개발하는 거 보면. 핸디 미사일포는 개발자인 쇼가 배틀헬기에 실어서 직접 고에게 공수. 고는 이것을 받고 메탈 비스트를 해치운다. 쥐광석 확보를 위해 개발된 그물총인 메탈 비스트 포획포라는 무기도 있다. 개발자는 닥터 타마와 닥터 포치. 발사하면 그물이 나가는데 그 그물은 쥐광석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메탈 비스트가 포획당하면 쉽게 도망치지 못한다. 프로토게타는 대기권 내에서는 비행이 불가능해 비행형의 메탈 비스트의 공격에 취약한 게 흠이었다.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비행 부스터가 개발됐다. 장착은 다리 쪽에 한다. 부스터의 한계 시간은 단 5분. 나중에는 수중형의 메탈 비스트와도 싸우게 된다. 공중 대응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 지형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타치바나 박사는 프로토게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바로 3기의 비행기가 합체해 하나의 로봇이 된다는 게타로보의 합체 방식. 다른 작품에서는 프로토게타와 실전 배치형의 게타가 각기 따로 존재하지만 고 애니메이션판에서는 프로토게타를 그대로 실전 배치형으로 개조한 것이 특징. 그도 그럴 것이 장갑 재질인 쥐광석이 매우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게타로보를 여러 대 만들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프로토게타는 일회성 출연이지만 게타고의 프로토타입은 무려 10화나 등장한 게 문제다. 제목이 게타로보인데 합체 없는 싸움이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애니메이션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 만화판에서도 게타로보 고의 연습용 게타가 등장. 정확한 명칭은 없으나 합체 훈련용으로 쓰이는 듯하다. 쿠로다 중이라는 조연이 2호기에 탑승했는데 조종이 미숙한 탓인지 속도를 너무 올리는 바람에 머신의 무지막지한 가속력을 몸이 못 버텨다. 결국 합체 아다리가 맞지 않아 중간에 찌부돼서 폭발해버린다. 이에 하야토는 게타의 가속도를 이겨낼 탈린강급 파일럿 스카웃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스카웃 대상이 바로 인자강 이치몬지고. 한편 이 장면은 OVA 진게타로보 대 네오게타로보에서도 오마주됐다. 1화 초반부에서 미치 세계 네오게타 연습기가 등장. 이 연습기의 명칭은 네오게타 실험 연습기. 만화판과 똑같은 얼굴의 파일럿이 탑승. 여기서도 그는 중위 계급이지만 이름은 없다. 이 애니에서 그는 이그로를 타는데 역시 엄청난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 이미 합체한 쇼와 가이와 제대로 도킹하지 못한다. 역시 결국 폭사하고 만다. 만화판 게타로보 보보다 전 시간대인 진게타로보에서도 프로토게타들이 등장한다. 작중 불리는 명칭은 게타 시작기. 작중에서 사오토메 연구소 어딘가에는 수많은 게타 시작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는 신형 게타로보를 테스트하는 와중에서 개발됐다가 폐기된 것들이라 한다. 하야토는 그곳을 게타의 묘지라 부른다. 왜 완전히 폐기 처분해 버리지 않느냐면 괜히 무턱대고 게타노심을 해체하는 짓을 벌이다간 연구소 전체가 게타선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타노심을 해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성하려 하는 게타 드래곤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연구소 내 게타선 수치의 반응. 파일럿이 탑승하지 않아도 게타선의 의지에 의해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 하야토가 만든 또 다른 게타가 있었는데 시작 게타 1호라고 명명되는 이 로봇은 게타선으로 구동하지 않고 플라즈마 에너지로 구동하기에 게타선 폭주에 공명하지 않아 연구소 내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시작 게타 1호의 생김새는 명백한 게타로보고 애니메이션판의 프로토게타와 생김새가 거의 흡사하다. 애니메이션판과는 달리 프로토타입 게타를 개조했다는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 이것이 훗날의 게타 고가 됐는지는 불명이다. 또한 만화판 1화의 쿠로다 중이가 탄 연습기가 이것과 동일한 기체인지도 불명. 다만 플라즈마 구동이라는 설정을 생각해보면 게타 고 개발에 큰 영향을 줬으리라 본다. 에너지원이 그 무시무시한 게타선은 아니지만 6탄전에서는 나름 선방한다.
게타 시작기에 꼴통을 주먹 한 방으로 짜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게타의 묘지라는 컨셉은 OVA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어지는데 네오게타 애니에서도 프로토게타라 불리는 프로토타입형이 나온다. 연구소 경납고에 수많은 프로토게타들이 폐기돼 있었다. 게타 개발의 유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룡제국의 지령족인 니온이 연구소에 잠입, 그것들을 탈취한다. 캡틴 니온은 그중 게타 드래곤의 외형을 지닌 프로토게타에 탑승한다. 머리 내부 프레임이 노출된 것을 제외하면 빼박 게타 드래곤. 아무래도 초대 게타와 진게타 사이에 과도기 기체의 프로토타입으로 보인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타로 보시의 외형을 지닌 프로토타입 게타는 도중 개발 중단 지하 경납고에 봉인됐던 것이다. 진 하야토는 이 기체를 포함한 프로토게타들을 망령이라고 부른다. 니온은 프로토게타 부대로 네오게타를 따구리친다. 프로토타입이라 압도적인 강함은 없다. 니온이 탄 게타도 무장은 토마호크 정도. 그래도 따구리엔 장사 없다고 네오게타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여기엔 지룡족인 니온의 기압도 한몫했을 것이다. 지룡족이란 게타선의 내성을 지닌 별종으로서 그 능력 때문에 박해받아온 일족이다. 니온은 일족의 해방과 명예회복을 걸고 프로토게타들을 가동시켜 싸운 것이다. 하지만 진게타 로보가 봉인 해체되고 이치몬지 고의 공명에 갑자기 가동되기 시작. 그에 대한 영향으로 프로토게타들의 게타선이 방출돼 진게타로 빨려 들어간다. 그것은 지룡족들의 게타선 저항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그 여파로 니온과 프로토타입 게타는 증발해버린다. 슈퍼로봇 대전에서도 프로토타입 게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니온이 탑승한 드래곤 외형의 게타만 나온다. 무장이라고는 격투와 토마호크뿐. 하지만 무한동력인 게타선으로 가동하는 메카답게 EN 회복이 달려있다. 반면 플라즈마 에너지로 구동하는 네오게타는 EN 회복이 없다. 신게타 로보 애니에서도 게타의 묘지 소재는 등장. 만화판처럼 사오톰의 연구소 깊은 지하 속에 폐기되거나 중파된 수많은 프로토게타가 있었음이 밝혀진다. 미치루는 이들을 실험기라고 부른다. 실험기나 프로토타입이나 그게 그 말이지만 설정집에서는 이것들도 프로토게타라고 총칭하고 있다. 아무튼 그것들의 모습은 포세이돈, 라이거, 고, 진게타3 등 가지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신게타가 사오톰의 박사가 바랐던 게타선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궁극의 완성형 게타라는 것을 보면 게타 묘지 속의 실험기들은 신게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수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이라 여겨진다. 후반부의 사오톰의 연구소에 사천왕이 강림했을 때 그 신들과 싸우기 위해 마치 구울처럼 연구소 땅속에서 기어나왔다. 코핏에는 파일럿이 전혀 없는 무인 상태. 그야말로 게타선의 의지로 움직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사실상 대부분이 중파 상태로 있었기에 제대로 걷지 않고 기어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좀비 같아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사천왕 중 증장천에게 대부분 괴멸되는데 그렇게 괴멸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어들어가 바짓가랑이를 잡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섬뜩하다. 그런데 원작판과 네오게타판과는 달리 이쪽은 주인공 일행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 마치 신게타가 사천왕과 맞서기 위해 각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듯하다. 여담이지만 프로토타입 게타를 타는 파일럿들의 운명은 대부분 죽음으로 귀결된다. 이 죽음을 피한 자는 애니판고 일행 정도. 사실 사오톰의 연구소의 인명경시 풍조를 보면 프로토게타들을 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하야토의 말에 따르면 게타 시작기 개발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한다. 설정집에 의하면 신게타 로보에 나오는 수많은 프로토게타들의 훈련이나 에너지 폭주 등에 의해 많은 인간의 희생을 치렀다고 한다. 게타로보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만화판 게타로보 아크도 진게타의 프로토타입이라는 설정이라고 한다. 하나의 게타를 완성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작기를 만들었음을 생각해보면 아크도 그중 하나인 셈. 아무래도 만화판에서는 남겨진 프로토타입 중 가장 완성도가 뛰어난 것을 진 하야토가 개조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프로토타입보다 실전 배치형인 진게타가 훨씬 불안정하다. 프로토타입인 아크는 파일럿들의 말을 잘 듣는 반면 진게타는 돌이킬 수 없는 급발진을 해버리니 말이다. 게타로보 대결전에서도 프로토게타와 컬러링이 비슷한 놈들이 나온다. 엄밀히 말하면 연습용이나 시험용이 아니라 전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공룡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져 동작 실험 중인 양산형 메카. 그래서 게임에서의 명칭은 양산게타.
따라서 TV판 프로토게타와 달리 게타 토마호크, 게타빔 등의 무장이 있다. 개발자는 사오토메 박사와 타치바나 박사. 양산 게타 역시 게트머신이 존재, 분리합체 기능이 있다. 게타팀은 신형 게타를 받기 위해 생산 공장으로 향했지만 지룡족의 우두머리 니온 일당이 공장에 잠입해 그것들을 탈취한다. 이중 양산 게타원은 공룡제국 지룡족의 우두머리 니온이 탈취해 탑승했다. 니온 일당은 양산 게타로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 플레이어는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를 막는 것이 목표. 양산 게타의 무장은 오리지널 게타와 거의 같다. 1, 2, 3 모두 수치상 양산형 치고는 기존의 게타보다 내구성이 2배나 된다. 한편 이 게임에서도 훈련용 게타 로보가 나온다. 합체 시뮬레이션 전용으로 진게타 로보의 시험 연습기가 나오는데 역시 프로토타입 전통의 미체색의 회색 컬러다. 전투맵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합체 훈련 미션에만 나온다. 게임에서의 명칭은 시작기 진게타 로보. 설정상 대결전 진게타의 게트머신들은 속도가 무려 마하 7에 달한다. 마하 7의 속도를 체감하면 대략 이 정도다. 합체 훈련도 실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므로 시작기 진게타의 게트머신들도 이에 준하는 속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게임 내에서는 성층권에서 초고속으로 합체를 하는 스테이지가 있다. 역시 게타팀이 되려면 이런 미친 속도에서도 합체를 성공해야 한다. 모름지기 성층권에서도 눈 감고도 합체를 해야 게타팀이 아니겠는가. 한편 이 진게타 훈련기를 모티브로 한 피규어도 최근에 나왔다. 미안하다 이거 자랑하려고 영상 만들었다. 조형은 사골이지만 정말 이쁘지 않냐. 특이하게도 회색 베이스가 아니라 흰색 베이스다. 빨간색은 지겨웠는데 흰색이니까 색다르다.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더 흰 것 같음. 훈련 몇 번 하면 뜻하겠네. 진게타 피규어로는 유일무이한 프로토타입 컬러라 소장같이 있는 것 같다. 암튼 전체적으로 컬러 밸런스가 이쁜 것 같다. 흰색과 메탈릭 그레이를 절묘하게 배치한 것 같다. 저작권 때문인지 게임이랑 똑같이 생긴 건 아니다. 게임판에서 진게타 훈련기도 이 피규어처럼 세계 최후의 날 베이스 디자인이긴 한데 게임이랑 피규어는 컬러링이랑 세부 디테일이 다르다. 게임 버전에서는 게타 선수 집창이 연푸른색, 노멀 피규어 버전은 초록색인데 이 프로토타입 피규어는 클리어 파츠 부분이 초록에서 미체색으로 변했다. 안의 디테일은 여전하다. 같은 듯 다른 느낌. 그리고 게임과는 달리 어깨에 데칼이 없고 암튼 프로토타입이라는 컨셉만 같이 디자인은 거의 다르다. 얼굴이나 허벅지에 있는 불투명 게타 선수 집창은 메탈릭 그레이 도색이 돼 있다. 게타빔 포구도 미체색으로 돼 있다. 그냥 투명한 클리어 파츠. 프로토타입답게 눈깔은 없다. 게타에 눈깔 달린 건 뭔가 자아가 있는 걸 상징하는 것 같기에 단순 훈련기인 프로토타입은 눈깔 없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 날개는 파란색 클리어 파츠에서 색없는 클리어 파츠로 변경. 안의 디테일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파란색 클리어 파츠는 계속 봐서 지겨웠는데 이건 나름 색다르다. 멀리서 보면 클리어 파츠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관절 강도는 리뉴얼이랑 똑같아서 더 할 말이 없다. 근데 손목은 무거운 건 잘 못 드네. 거대 토마호크 가지고 놀아볼까. 근데 키다가 또 부러졌다. 저번에도 부러졌는데 이번에도 부러진 것이다. 왜 이렇게 잘 부러지냐 이거. 암튼 거대 토마호크 무거워하는 건 여전하다. 스탠드에 본체를 꽂아야 그나마 든다. 가동성도 당연히 이전 버전과 똑같다. 더 말할 게 없다. 암튼 리뉴얼 버전 만질 때는 구판이랑 겉모습이 거의 똑같아서 별로 새로운 느낌이 없었는데 이 프로토타입 컬러는 한눈에 봐도 차별감을 준다. 구성품, 크기에 비해 가격이 조금 나가서 나 같은 서민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제품. 그냥 유일한 프로토타입 진게타니까 사준 거다. 금전이 후달리는 사람들은 모드로이드에서 발매해주길 기도해보자. 그래도 예전에 플레이한 게타로보 대결전의 추억도 떠올릴 수 있는 기회 같다. 合体成功だ。